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5일차고요. 오늘은 6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제 오전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오후 시간에 3시간을 할애해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계획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가 좀 한번 이제 되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완전 연결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번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그 좀 더 깊은 이제 신경망들을 이제 살펴보고 또 이제 응용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요하게 케라스 AP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라스 API가 텐서플로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텐서플로우를 직접 구현하시는 거는 좀 그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를 직접 구현하는 대신에 우리 케라스를 통해서 잘 이제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케라스의 펑셔널 API가 여러 이제 유연한 신경망을 만드는데 많은 이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는 2023년에 이제 말에 케라스 이제 3 버전이 등장하면서 이제 파이토치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를 굳이 왜 써야 되는가? 라고 이제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이 넘파이로도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주요하게는 우리가 GPU로 연산을 했을 때 연산이 이제 훨씬 빨라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랬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8년에 르넷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완전 연결 계층의 가정이 과연 올바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었고 이제 합성곱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효과적일 이제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을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완전 연결 계층을 합성곡으로 대체해서 수행했을 때 이미지 인식이 이제 훨씬 잘 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때 역시나 이제 설계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작된 게 2010년 근방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2014년에 이후로는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어떤 측면을 이제 봤고 그래서 현재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패턴들이 이때 이제 많이 개발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이제 계층이 깊어지면서 점점 이제 추상적인 정보를 이제 획득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만들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전 훈련 모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거를 활용했을 때 금방 성능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한다 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전 훈련 모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전 훈련 모형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몇 퍼센트까지 이제 쥐어짜내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의 데이터에 좀 더 이제 맞추기 위해서 미세 조정을 하는 부분까지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시작을 이제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새로운 노트북에서 깔끔하게 이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차 노트북을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만들겠습니다. 이제 day 5 아니 B 이렇게 이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은 이제 임포트 부분이랑 우리가 뭐 훈련 결과표 생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효자손 같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 이제 복사 붙여넣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커널 선택하는 부분들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더 이상 논의사항은 없고요. 훈련 결과표 생성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이제 통상적인 부분이고 임포트 문들도 그냥 이제 통상적인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듈 가져오기와 유틸리티 준비죠, 준비.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들 자체는 그냥 뭐 복사 붙여넣기해도 실행해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좀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이제 붙여놓는 이제 이렇게 접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시계열 데이터를 적재하는 부분 이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제 그 적재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복사해서 이제 붙여놓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의 주제, 리커런트 이제 뉴럴 네트워크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이제 다루고요. 이 시계열 데이터를 어떠한 네트워크로 이제 상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데이터를 잘 적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논의를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논의 없이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 논의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이제 그 4일차 노트북의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가져와서 수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거를 가공하는 이제 과정이 있었죠. set 인덱스 뭐 이런 이제 가공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좀 적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 가져올 때 그 인덱스 컬럼을 그냥 이제 설정하는 걸로 할게요. 데이트 타임. 그래서 이제 파스 데이트를 하고 색인 값을 이제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색인으로까지 설정하는 거를 그냥 read CSV에서 한 방에 이제 수행해서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단계를 걸쳐서 수행을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시계열 데이터를 날짜 시간, 어, 날짜 시간 형식을 해독을 하는 형식을 이제 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색인으로 사용할 열을 지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 목표에 대해서 좀 이제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그 1시간 단위로 측정된 값들을 기반으로 과거 5일의 시퀀스를 기반 시퀀스에 대해 24시간 후 온도 예측. 이 목표를 명확하게 그 서술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1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이제 리샘플링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더 아월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리샘플링을 먼저 이제 해버리겠습니다. 어제는 이거를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를 이제 나누고 나서 리샘플링을 이제 해버렸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리샘플링을 좀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잠시 이제 살펴보면 이제 누락값이 이제 있는지 여부를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발생하는가 하면은 리샘플링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누락값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샘플링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is NA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누락값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락값 여부를 무작위 샘플들 5개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이게 is NA를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참 또는 이제 거짓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값이 이제 각 열별로 이제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그 참인 경우에는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is NA가 참 false가 값이 있는 거니까 이 참인 경우가 누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is NA를 해서 얘가 이제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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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니까 이거는 이제 값이 다 이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누락값들이 그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한 개 이상의 이제 누락값이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누락값 여부를 그 sum을 해당 행에 누락값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누락값 여부를 이제 n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이쪽 방향으로 그 행방향으로 한 개라도 참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이제 참이고 아니면 이제 false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락행 여부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누락값이 있는 이제 행의 개수를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누락값 여부를 우리가 좀 보고 싶으니까 이 누락행을 이제 일부만 이렇게 이제 뭐 처음 뭐 5개 혹은 뭐 헤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 누락값이 있는 행을 출력하는 이제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누락값이 있으면 이게 그 데이터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형이 이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이 누락값이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거 이제 여부를 이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우리가
뭐 패션 엠니스트라든지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에서 그 레이블이 틀렸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교재에서는 이 데이터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탐색은 하지 않고 그냥 좀 바로 제시를 하는데 실제로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2004년에 그 18C에 대해서 지금 그 리샘플링이 이제 됐습니다. 리샘플링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다 NAN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14년 그 18C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록 자체가 아예 없는데 리샘플링은 이제 1시간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누락이 돼도 이거는 1시간 간격으로 이제 다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데이터가 없으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NAN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의 데이터에서 실제로 이제 이 요쪽 영역을 이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2014년 9월 24일 6시 부터 이제 7시 이제 사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웨더에서 2014년 9월 24일 일단 9월 24일이 선택이 이제 되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9월 24일 자체는 기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18시 말고 17시부터 14년 이제 19시까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해볼까요? 18시까지 이제 17시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17시는 이제 기록이 있네요. 그죠? 17시 이제 10분. 근데 17시부터 10분은 이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7시까지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20시까지. 근데 이제 왜 여기서 이제 기록이 없을까요? 이 보시면 이게 그 여기서 2014년 9월 24일 17시에 이제 기록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이게 너무 많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 이후를 그냥 다 선택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그 처음 5개만 이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2014년 9월 24일 17시까지 이제 되고 그런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2014년 9월 25일 9시부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거 이제 독일이잖아요. 독일. 독일인데 그 요 9월 17시가 딱 공교로운 시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근한 것 같아요. 그죠? 퇴근했고 이제 다른 날들도 다 이제 17시에 퇴근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딱 요 그 날에는 지금 뭐 장비가 이상이 있다든지 뭐 이래갖고 지금 뭐그 장비를 이제 껐다든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근했고 그리고 9월에는 독일의 그 옥토버 페스트거든요. 맥주 마시러 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장비 끄고 야 다음날에 다음날 해갖고 공구시에 다음날 공구시에 옥토버 페스트 갔다 와서 출근해가지고 자기 키면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싶습니다. 근데 이러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그 지난 5일간의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4시간 후에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기록 자체가 계속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기록이 됐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17시 다음에 18시에 대한 24시간의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9월 23일
그 18시에 대해서는 뭐 해당하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게 문제죠. 왜냐면 그 이전 날짜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3일에 그 17시 이제 부분을 보면 9월 23일은 17시 17시 10분, 17시 20분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게 퇴근하면서 끄는 게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계속 10분 단위로 기록을 하는데 그 몇몇 날들은 이게 8년 동안이니까 완전히 중단 없이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기록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실제로 그 훈련을 하면 부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하는 부분이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 목표에 따라서 24시간 뒤에 온도를 예측하는 거가 완전히 정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이게 그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있었던 부분까지만 잘라내고 그거를 이제 그 훈련 데이터로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로 만들고 또 이제 유효한 부분까지만 잘라내고 막 이렇게 막 도려내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습에서는 그 작업을 하면은 그뭐 1시간, 2시간 그걸 이제 얘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이제 만들면 실제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잘못된 타겟 값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로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즉 정리해서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교재에 없어요. 교재에서는 이런 관찰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일부 데이터가 누락이 되어서 정확한 타겟 값이 생성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문제이며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표 값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모형의 성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훈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확인을 해서 데이터에 문제가 없도록 가공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로서는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한계점을 인지를 하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은 이제 이 웨더 이제 아울리에서 누락 값을 그냥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롭 NA를 이제 통해서 그 일부 부정확한 값들이 생기겠지만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 누락된 값들은 그냥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즉 이제 비포 애프터를 이제 보시면 그 얼마나 이제 누락
누락값 여부가 그 누락행 여부의 어떤 그 개수를 이제 세보면 이게 88개가 이제 그 누락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이제 그 보시면 7만여 개의 그 행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88개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88개가 이제 잘못되는 건데 이게 그 아주 비율이 낮잖아요. 뭐 0.001%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그 대부분의 그 1%도 채 안 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적당히 날려버리고 째섭지라고 해도 큰 틀에서는 모형의 성능에는 아주 심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이제 값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현실적인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락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이제 그 0.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노력에 대비해서는 그냥 처리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비율이 높아요. 한 10%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가공을 해야 되고 10%나 잘못된 데이터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웨더 아워리에서 드롭 NA를 이제 수행하면 그냥 그 누락값을 이제 제거를 하는데 여기서는 누락값의 비율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교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거하는 판단을 내렸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더 아울리에서 이제 드롭 NA를 이제 수행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누락행 누락 제거 여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드롭 NA를 수행을 하고 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누락값에 이제 그 누락값이 한 개라도 있는 행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했고 그것에 이제 합계를 구해서 이제 0이 나와야 됩니다. 누락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 누락이 이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공 작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누는 그런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 이제 분할 과정을 이제 거치겠습니다. 요거는 그 어떤 특정한 기간을 그 선택을 해도 돼요. 그래서 뭐 그 전체가 이제 그 상당한 이제 오랜 기간이니까 전체를 이제 나눠도 되는데 그냥 이제 비율이라든지 개수 같은 걸로 이제 나누는 이제 선택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50% 이제 그 하고 그다음에 검증과 이제 테스트를 50% 이제 비율로 이제 나누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하고 테스트, 밸리데이션하고 이제 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이제 나누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어설션을 이제 통해서 이제 트레인하고 이제 테스트가 이제 각각 이제 얼마의 이제 비율인가 이런 점들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랭 트레인의 이제 비율은 이거는 이제 랭 웨더 아울리의 비율의 50%를 이제 반올림을 한 거.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50%가 딱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운드가 이제 반올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정수값이기 때문에 이지 클로즈를 이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더 아울리가 그 전체 S개인데 그것에 이제 50%만큼만 이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곱하기를 이제 수행했을 때 그 딱 안 나눠 떨어질 수 있으니까는 요 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반올림을 이제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그럼 이제 밸리데이션은 이제 25%고 테스트는 이제 25%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볼 텐데 여기 이제 그 테스트의 개수는 이 밸리데이션하고 경합 관계라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설정이 이제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밸리데이션을 반올림하면 테스트를 이제 하나 빼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에서 랭 밸리데이션의 이제 개수를 이렇게 빼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개수를 좀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이게 트레인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밸리데이션하고 이제 테스트가 한 개 딱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딱 이제 안 나눠 떨어져서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제 반올림이 되는가가 지금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쪽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 거로 이제 하나가 이제 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 같습니다. 25%에서 더하기 1개. 어느 한쪽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 이제 확인을 이제 잘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처리 과정을 데이터 이제 정규화 과정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사용했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변환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변환 값을 확인하는데
이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인 데이터가 그 훈련 데이터의 그 평균값과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각각 이제 0과 1로 이제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트레인 데이터에서 대해서 미인 값을 이제 각각 이제 영축 방향으로 이제 설정했을 때 이 모든 값들이 이제 1, 이제 0.0에 이제 가깝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스탠다드 요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1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일치를 이제 해야 됩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만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잘 바뀌면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정규화를 이제 하는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 참 이거를 그 X 트레인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예, X 밸리데이션, X 테스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변환되기 전에 이제 그 데이터들하고 변환된 거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형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이제 우리가 입력으로서 X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표기를 했었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모형에 들어갈 때의 최종적인 형태가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X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좀 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그 한번 좀 다시 실행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하고, 이제 X 트레인 그리고 이제 X 트레인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어제 이제 마지막 시간에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정리된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외삭처럼 되겠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방금 전에 이제 논의 주신 게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보장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변환의 공식은 그 이제 x를 이제 x 다시로 만드는 이제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준 편차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는 건데, 그래서 이 그런데 이제 요 fit을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이제 훈련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제 되는 거예요. 각 열별로.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논의 주신 것처럼 이게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쓰든 아니면 이제 뭐 민맥스 스케일러를 쓰던, 그건 이제 그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제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이 펜다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 X 밸리데이션 혹은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그 같이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구성을 이제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를 통해서 민하고 스탠다드를 이렇게 이제 적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라운드 2를 이제 해보면
이게 그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이 평균 값이 훈련 데이터의 이제 평균 값이에요. 그리고 이 편차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제 훈련 데이터의 이제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환을 했을 때 보시면 이 평균과 편차가 정확하게 이제 훈련 데이터처럼 이제 영일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논의를 제가 어, 이해를 했는지도 확인 드리고 또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가정이냐면 이게 그 훈련 데이터의 분포가 꼭 정규 분포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훈련 데이터의 분포가 그냥 이런 식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뭐 이게 정규 분포란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머신러닝의 가정이 무엇이냐면 훈련 데이터의 확률적 분포를 P 트레인이라고 할게요. 이것과 새로운 데이터들의 분포가 적어도 이제 유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독립동일 분포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정이 이제 그 흔들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독립동일 분포 이제 가정이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그 훈련 데이터의 평균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산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비교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평균은 전혀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유사하다는 가정하에서 기계학습이 이제 훈련을 이제 하는 건데 분포 자체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유사하면 유사한 범위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만약에 상당히 다르다 하면은 아예 다른 범위에서 이 데이터들이 이제 변환이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우리의 모형이 경험할 때는 이제 자기가 훈련했던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른 데이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체로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훈련 상황하고 다른 그 상당히 상이한 데이터가 발생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훈련 시점의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모형의 예측이 상당히 안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건물들은 구조가 각각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요 건물에서 열심히 그 화재 대피 훈련 같은 걸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건물에 이제 최적화돼서 화재 대피 훈련을 했는데 열심히 여기서 훈련을 하고 다른 건물 가서 화재 대피 시간을 체크하는 거야. 그러면은 잘 못하겠죠. 뭐 이거 왜 문이 안 열리지? 막 이러겠죠. 뭐 계단이 어디 있어? 막 이러겠죠. 그게 바로 이제 과적합의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과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훈련 데이터에만 최적화돼서 다른 데서는 이제 적용되기가 어려운 건데 이제 그 이유가 모형의 원인도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발생하는 거는 훈련 데이터 자체가 미래의 데이터를 대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훈련 데이터의 범위가 미래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하는 것밖에 이제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 IID 가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IID가 많이 깨졌던 게 뭐냐면 2020년 뭘로 제가 나눴을까요? 네.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전에 여행객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뭐 여행사에서 저한테 뭐 프로젝트 맡겼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딥러닝 맛집이라면서 하고 이제 프로젝트 맡겼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하겠죠. 그래갖고 아 사장님 대박 나실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모형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갖고 그 예측된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막 투자도 하고 직원도 늘리고 다 했어. 근데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여행객이 빵이 돼버렸죠. 그럼 모형의 예측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냥 조금만 안 맞는 게 아니고 전혀 안 맞았겠죠. 그러면 이게 여행사 사장님 화가 나시겠지. 그래갖고 성주 환불 뭐 이러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계약서에다가 독립통일부포 가정하에서 성능이 유효합니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환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기계학습 전문가라면 기계학습 모형이 동작한다는 것은 훈련 데이터와 유사한 분포를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동작을 한다는 거지. 그냥 아무런 데이터에 대해서 무조건 동작을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인식이나 이런 시스템들은 사람의 얼굴이 미래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얼굴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난생 처음 본 외국의 사람을 봐도 아, 저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같은 것들은 이제 미래의 새로운 데이터라도 어느 정도 이상 수집을 하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측면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은 이제 그 본 적이 없는 데이터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이제 수집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형도 그렇고 전처리 과정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이게 많이 엇나간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IIT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로 일단 해보고 나서 지금처럼 이게 완벽하게 안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된 거죠. 아, 이제 공교롭게. 근데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 정도면 그 거의 비슷한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는데 하고 실제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